외국인은 왜 연일 주식을 팔아치우나?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결국 외국인이 기여해야 2차 랠리가 나올 것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외국인은 언제 귀환할 것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는 공짜, 좋아요는 즐거운 마음으로, 알람 설정은 필수.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일단 주식시장의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는 좀 건너간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살떨리는 3월의 공포가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죠. 그런데 단연 이런 변화 요인에는 무엇보다도 연준 형님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증시 방향성을 좀 돌려놓은 모습이고요. 하물며 이런 말도 있죠. 중앙은행과 맞서지 마라. 그리고 아주 거셌던 우리 개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주가 지수의 빠른 회복을 이끈 원동력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국면에는 항상 그 주체가 외국인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전국의 개미 형님들이 동학 개미 운동을 이끌면서 우리 개미들이 반등을 주도한 주체가 되었죠. 개인은 2월부터 거의 20조 원이나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20조 원 순매도하면서 극과 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개미의 승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개인과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개인은 이제 어느덧 매수세가 줄어드는 모습이고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 오늘 기준 4월 27일자로는 모처럼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유입되지 않는 상승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증시의 반등을 이끌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외국인이 언제 이 바닥에 들어올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라 매우 힘들겠죠. 결국 자본시장의 논리, 돈 많은 놈이 승리하는 법이고 결국 막대한 자본에 돈 많은 놈이 매수를 해줘야 뭔가 의미 있는 탄력 있는 상승이 나오면서 깍시도 돈을 벌고 우리 구독자 형님들도 돈을 버는 거겠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왜 이토록 주식을 파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예측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언제 증시에 다시 유입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첫 번째는 외국인의 매도와 매수는 우리 사람들처럼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외국인의 매매 대부분 중에 차지하는 것이 결국 프로그램 매매가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거래대금 중에 프로그램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AI 프로그램 같은 세팅값만 딱 주게 되면 그들만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사고팔고를 그냥 컴퓨터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 때는 주식의 흐름이 어땠었는지를,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어느 업종이 잘 나가더라, 아니면 또 이런 시기에는 주식이 한번 쌍바닥을 만들고 가더라, 이런 거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되면서 알고리즘으로 박혀있고 자연스럽게 감정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400을 가던 1500을 가던 전혀 감정의 느낌 없이 이렇게 폭탄 매물이 나오게 되고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매매는 그냥 자비가 없이 폭탄 매물을 던질 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AI는 투자 기관들의 전문 트레이더를 다 잘라버리고요. 20년 전에 골드만삭스 트레이더 500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작 3명 남았다는 기사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더 100명보다 사실상 AI 혼자서 하는 프로그램 매매가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수익률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비가 없었던 과거의 이런 폭탄 매물 흐름은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이 되며 그들만의 알고리즘 속에서 나온 폭탄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감정이 없이 그냥 세팅된 값에 의해서만 매매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보통 극단의 공포를 느끼거나 아니면 극단의 탐욕을 느끼게 되지만 외국인은 그냥 매수, 매도 자체를 이런 감정 없이 그들만의 알고리즘으로 그냥 팔고 사고를 이런 세팅된 값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 단연 그 두 번째 이유로는 유가 급락이 해당이 되겠죠.
과거 2014년, 2015년에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사우디, 아랍, 그리고 카타르의 중동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투자해둔 올머니들이 해소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약간 셋인데 매도세를 이런 식으로 더 가속화시킨 것이다 라는 거고요.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마당에 유가까지 이렇게 떡락을 해버리니까 아주 그냥 먹고 살기가 더 빡빡해지게 된 거고요. 먹고 살기가 빡빡해지면 어떻겠습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결국 또 돈이 되고요. 아무튼 유가가 지금 10달러대에 머무르게 되면서 오일머니도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IMF가 말하길 산유국들이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마지노선이 6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개별 나라들로 한번 보게 되면 사우디가 무려 84달러, 아랍 70달러, 이라크 60달러, 쿠웨이트 55달러.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 나라가 전체 석유 판매 수입 비중의 70, 80%에 달한다는 점. 그래서 상당히 저유가에 취약한 구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유가 체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산유국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유가 수준은 뭐다? 뭐 그냥 할 말이 없는 엿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 아주 잘도 뭐 메이드 인 차이나산 코로나까지 만들어주게 되면서 중동의 긴급 재정 지출 수요까지 막대하게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쓸 때는 또 자연스럽게 많아지다 보니 주식을 팔아서라도 현금화해서 충당하려고 하는 거죠. 뭐 우리도 똑같죠.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누가 주식부터 살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밥 벌어먹고 빚낸 것도 갚으려면 주식 팔아서라도 충당해야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오일이 올라야 글로벌 금융자본의 이탈이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가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지속적으로 산유국들은 오일머니를 해소해 갈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유가 하락, 그래서 이는 유가 하락, 산유국 경상 재정 수입 감소, 자금 수요 증가, 국부펀드 자금 인출, 그리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우리의 계좌는 다시금 파랗게 물들게 되겠죠. 뭐 저값이 포함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하게 되면서 변동성 지수가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상승을 하게 되었고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땅굴을 팠던 시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던져 버렸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시기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한국의 변동성 지수보다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아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한국보다 극대화되던 시점에 외국인의 매물 폭탄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한국보다 더 극대화되게 되는 경우에 외국인이 극도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는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꼭대기점에 외국인의 변동성 지수가 극에 달한 다음 한국과의 변동성 지수가 이제 그 격차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인 또한 매도폭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공포를 반영하는 것으로 좋지 않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게 될 때 그 매도세가 강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앞으로 큰 폭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전환을 이제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점진적으로라도 좀 좁아지면서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조만간 외국인이 유익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오늘 4월 27일자 우연의 일치겠지만 오늘 외국인의 국내 코스피 시장 매수 유입이 조금 있고 변동성 지수도 한국의 변동성 지수보다 좀 아래로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항상 말하지만 외국인이 언제 정확하게 들어올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이때 뭐 100% 외국인 유입되니까 아니면 이 시기에 들어온다, 아니면 이 시기에 무조건 들어온다, 이런 걸 100% 학언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신이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겠죠. 분명 외국인이 유입된다는 것은 단연 긍정적인 신호는 맞지만
그들의 알고리즘과 신호를 해석하는 것은 분명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외국인이 왜 이탈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고민을 해본 결과 결국 그들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도세가 연출이 되었고, 그 알고리즘은 무엇보다도 공포지수, 그리고 확진자 수, 실물 경제 수치 등등의 각종 상황이 그들만의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엮이게 되면서 매도 폭탄을 연출시켰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오일머니 유출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은 유가 안정이 일단 $20 이상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어야 중동 오일머니들의 돈이 국내로도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코로나의 완화 움직임이 지속 관찰이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계 쪽의 자금도 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까진 지금 코스피가 190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단을 뚫는 레벨업은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4월 27일자 192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바닥에서 나름 30% 가까이 올라온 만큼 단기 급등에 대한 수급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의 상태와 유가의 방향성과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성과에 따라 코스피가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다만 저 깍시는 적어도 멀지 않은 시점에 외국인의 국내 자금 유입 현상이 곧 돌아올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주요 중앙은행 국가들의 유동성 확대 움직임 속에서 유동성 모멘텀은 외국인이 돌아오고 난 후에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지금 일정 부분 가열을 좀 해소하고 난 후에는 다시금 외국인의 순매수라는 이런 수급 모멘텀을 바탕으로 게다가 플러스로 경기 회복세까지 연출이 된다면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코로나의 진정세 확인, 그리고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가까지 안정화되는 모습이 관찰되어야 외국인의 유입도 가세가 되고 진정으로 2차 랠리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